자, 이번엔 로마 가봅시다. 로마는 요 지도와 같아요. 이 지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바다 있죠, 요 바다. 요 바다가 그 유명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뚫고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온 거. 어떤 사람은 장화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화라기보다는 기분 나빠가지고, 뭐 남자들 뭐 불알 같기도 하고 소뼈다귀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오늘 아까 바로 직전에 찍은 영상에 보면은 이 단편 보세요. 이탈리아 두 앵커가 나와가지고 우리 동양인을 비하하면서 눈을 쫙 찢어버렸어. 그래서 막 이거 아주 그냥 소불알로 그리려다가 그나마 줄여서 개불알. 미안해, 어감 좀 이상하다. 선생님이 뼈다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뼈다귀처럼 튀어나온 이 이탈리아 반도예요. 여기가 로마의 시작입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중에 지중해가 자기네 호수처럼 엄청난 제국을 만든 나라가 로마죠, 로마. 근데 로마 하면은 우리 정치적으로는 이 공화정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정. 약간 특색이 있어. 귀족과 평민이 있는데, 귀족은 자기들 모임을 원로원이라고 했어요. 평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평민회. 그래서 원로원은 귀족의 모임인데, 여기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대표를 2명을 뽑아요. 그리고 평민회에서는 자기들 대표를 혼민관을 뽑습니다. 잘 보면은 여기에 로마 공화정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원로원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모임이 있는 거 봤었을 때는 좀 귀족 정치의 성격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민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 봤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민주정? 네, 민주정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민주정의 성격도 있었고, 또 왕은 아니지만 귀족들이 대표를 2명 뽑았었잖아요. 집정관. 이런 거 봤었을 땐 또 왕과 같은 군주정인 성격이 또 엿보이기도 하고. 참고로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나중에 평민들이 뽑기도 합니다. 이 말은 평민들의 점점 힘이 세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특징, 귀족정, 군주정, 민주정의 성격이 다 섞여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이랬던 로마가 이 뼈다귀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 대륙이거든.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카르타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넘지 않고서는 이 지중해를 제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랑 카르타고의 전쟁이죠.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거야. 한니발 장군, 스키피오. 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코끼리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시간상 생략. 그래서 이 치열한 전투에서 끝내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죠. 얼마나 좋았을까. 이득이 있죠. 우리 속된 말로 멍멍이득. 자, 그래서 그 정복지에서의 수많은 노예가 들어옵니다. 여기 차지하면서 이렇게 제국이 넓어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을 세운 게 로마입니다. 지중해 하니까 떠오르네.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 쌤 뮤지컬 이거 처음 봤거든. 근데 이 노래에 빠졌어. 뭔지 아는 친구? 엄마랑 딸의 이야기예요. 맘마미야, 와우, 댄싱퀸. 자, 진정해야 돼요.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요. 자,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것이 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나 왜 이러니 오늘? 자,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노예가 들어오는데, 이 귀족들이 이 노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짓게 돼요. 이 대농장을 라티품디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때 농민들은 전쟁터에 많이 나가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되면서 자기 땅을 헐값에 귀족들한테 막 빼앗기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넓어진 땅을 노예를 통해서 공짜로 경작을 하니까 이 곡식의 가격이 어떻겠어요? 대량으로 공짜로 배출된 이 곡식의 가격 높겠어? 싸겠어? 당연히 싸겠지. 그래서 값싼 이 농산물이 이 자영농민들의 비싼 농산물을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자영이란 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자를 잘해야 돼. 노중현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세요.
스스로 농사지을 영, 스스로 자기 땅 농사지는 사람을 자영농민이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몰라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땅도 황폐화돼서 빼앗기고, 그리고 농사를 져봤자 조그만 땅이잖아. 그러니까 값이 비싸죠. 그래서 이 라티푼디움을 자영농민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돼. 왜냐면 농민들이 건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전쟁 나가면 얘네들이 칼 들고 나가는데 얘네들이 몰락한단 말이야. 그럼 제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착한 놈이 있어요. 착한 놈이. 얘가 그라쿠스 형제예요. 형제가 쌍으로 착해. 그래서 이 자영농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개혁 정책을 내놓았지만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실패로 끝나고 혼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3두 정치, 뭐 1차, 뭐 2차 뭐 이렇게 있는데 생략. 카이사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이름을 좀 남겼어요. 하지만 이 카이사르도 자기 양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혼란기가 오는데 그대로 죽으리란 법은 없나 봐. 이 로마 사회에 아주 걸출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영웅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름도 멋있어. 옥타비아누스. 그냥 느낌상. 자, 얘는 다 갖췄었어. 돈 많어. 힘 있어. 능력 있어. 군대도 많어. 얼굴까지 잘생겼네. 인성까지 좋대. 속된 말로 엄친아. 완벽한 엄친아. 난 엄친아라는 표현이 얘를 두고 만든 것 같아. 얘가 엄청 뛰어난 능력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얼마나 사람을 매료시켰냐면 이 원로원 있죠. 귀족들이잖아. 귀족들이 얘한테 이런 표현을 써줘요. 아우구스투스다. 아우구스투스. 투수. 이 투수가 아니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이래요. 존엄한 자다. 존엄한 자다. 이런 뜻이래요. 존경할 만한 자다. 귀족들이 이 정도니까. 옥타비아누스. 근데 더 마음에 드는 건 겸손하게까지 안 해. 다 갖췄는데 이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있잖아. 옥타비아누스. 존엄한 자요 했더니 옥타비아누스. 나 아우스투스? 나 투수 별로 안 좋아해. 난 포수가 좋아요. 농담이고 존엄한 자. 전 단지 프린캡스일 뿐입니다. 요 표현이에요. 로마 1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저 아우스투스 존엄한 자.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전 단지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해요. 하지만 모두 다 인정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로마에서 제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정. 이거는 황제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황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옥타비아누스. 다 갖춘 엄친아. 보니까 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쌤, 돈이 좀 없구나. 그건 좀 아쉽다. 그래서 쌤 전생이 쌤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옥타비아누스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다 갖췄어. 투수하니까 떠오르네. 야구. 요새 야구 한참 개막하고 한 2주 지났나? 쌤이 이전 영상 보면 쌤이 공약했을 거예요. 우리 쌤이 제일 좋아하는 기아가 5강 안에 들면 뭐하고 1등 하면 뭐하고 뭐 치킨 뭐 1인 1닭 쏜다 그랬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쌤이 두 번째 좋아하는 팀인 하나 이글즈랑 첫 번째 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역시 예상한 대로 꼴찌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능한 라이벌이에요. 이상해. 화이팅. 자, 옥타비아누스는 운도 좋아. 이 사람 죽고 나서 로마의 평화가 20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명의 뛰어난 황제들이 등장해요.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5명이나. 아들 이렇게 이어지면은 가끔씩 바보 같은 왕이 황제가 등장도 하는데 얘네들은 현명했었대. 아들을 똘똘한 애가 있으면 걔를 양자로 삼아서 계속 양자. 왜냐면 자식들이 똘똘한 애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로마의 평화가 200년 넘게 지속이 되는데 이것을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르죠. 박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기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 앞에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팍스 미국, 팍스 아메리카, 팍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지금 미국 세계잖아요. 근데 이때는 로마, 팍스 로마나. 언젠가 선생님이 죽고 여러분 때 팍스 코리아나 이런 소리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 팍스 코리아나. 입에 착착 붙네. 팍스 코리아나. 옛날에 코리아나라는 화장품 이름인가? 가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리아나. 88 서울올림픽 아나요? 88 서울올림픽 주제곡이 손에 손잡고 이런 노래 있거든. 쌤 기억으로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그룹 이름이 코리아나였었던 것 같아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코리아나.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나이 차가 있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이런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니까. 88년도에.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령 지역에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가 있어요.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가 뭔지 알아요? 호돌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맨날 그랬었던 호돌이. 우리 보령에 동상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은근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선생님 그거 나중에 브이로그로 찍기로 요섭쌤이랑 약속했어요. 요섭쌤이 어딘지 모르더라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평화가 지나고 나중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쇠퇴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나중에 멍청한 황제들도 등장을 하고 군인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군인 황제 시대도 있고 또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면서 쇠퇴합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망해가는 이 로마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황제가 하나 있으니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대제. 큰 황제란 뜻이지. 웬만하면 대제라는 표현 안 붙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말은 그 전엔 공식 인정 안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크리스트교를 믿으면은 목이 날라갔어. 선생님은 크리스트교 신자거든요. 불과 우리 보령 지역에서도 불과 한 250년 전에 살았었으면 선생님 지금 여기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돼가지고 목만 지금 떠들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리고 동쪽에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는 수도를 옮겼다는 뜻이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비잔티움이라고도 하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불러요. 명칭이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다가 끝내 이 반짝거리는 반짝반짝 작은 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대세는 거울릴 수 없었어. 거스르지 못하고 끝내 로마가 쇠락하고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져서 버티다가 서로마는 망합니다. 게르만족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독일 게르만족이라고 그러잖아. 게르만족이 이 서로만을 무너뜨리고 동로마는 1000년이 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자세히 배울 거고 이렇게 로마 정치사 정리했어요. 문화사 바로 이어서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어서 로마 문화 갈게요. 로마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쓰라고 하면은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야. 나 마음에 들어. 혹시 기억나나요? 그리스 문화 특징 한마디로 그렇죠. 인간 중심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두 마디로 개인주의적이었고 세계 시민주의적이었었다. 그 다음에 로마 문화의 특징 쓰라고 그러면은 실용적이다. 이거 써야 돼요. 실용적이다. 왜 그러냐면 제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실용적인 걸 만들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게 건축과 법률에서 드러납니다. 건축. 제국이 넓어졌으니까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도로. 우리 교과서 보면 아피아 가드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지금도 잘 쓰인대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 그리고 다리. 튼실한 다리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대. 특히 이 두 개 연계해가지고 뭐 수도교라는 게 있어. 수도교. 우리 교과서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로는 막 술이란다. 물이 흐르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뭐 마차 이런 거, 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는 사람이나 말이나 수레가 가고 위에는 물이 흐르는 이 수도교가 지금까지도 로마 곳곳에 잘 정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세계에서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많이 접하는 거, 콜로세움 알죠? 검투사 경기장. 검투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맹수랑 싸우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이 콜로세움 검투사 묘사했었던 이 영화 제목 아는 사람 몰라요? 댓글로 아는 사람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댓글로, 선생님 알고 있지만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 다 실용적이잖아. 특히 이거는 어떤 유희 놀이랑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법률.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법률.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아주 상당히 실용적이죠. 가끔씩 이런 부분이 있어. 오늘 그 정인이, 조금 어린애 정인이 입양해가지고 죽였잖아. 그 양 부모가. 그래서 오늘 검사가 사형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게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사람들 감정상으로는 뭐 잘못한 사람도 있어. 막 죽이고 싶어. 왜 안 죽이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생활 구석구석을 체크하고 많이 다듬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이야, 법. 법만큼 실용적인 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뭐 하고 싶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 법을 개정을 해야 돼. 법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약간이 아니고 많이 아쉽죠. 결론은 나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시켜주라고. 나 잘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 나중에 대통령까지 한번. 농담이에요. 자, 법률.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로마도 관습법이었어. 어떤 기록, 근거도 없어. 글 써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었구나. 옛날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관습에 따라서 법을 적용했었어요. 그러다가 12표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로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서화한 거야.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 야, 이거 어떻게. 야, 뭘 어떻게.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한다. 몰라? 하면서 이 기록을 근거로, 그러면 딴 소리 못 하잖아.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관습에 따라 하느냐, 기록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용하느냐, 의미가 크죠. 12표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거는 이 로마가 하나의 도시국가에서 퍼졌잖아요. 로마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에요.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 근데 나중에는 제국이 넓어졌죠. 넓어지면서 로마 시민 이외에 다른 정복지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만민법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표현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만민법,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자, 로마 최초의 성문법, 시민법, 로마 시민을 위한 법, 만민법,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한테 적용되는 만민한테 적용되는 만민법 알아두고, 나중에 동로마 아까 배웠잖아요. 동로마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앞선 법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하면 법률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학습지 정리할 때는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알아두세요. 그리고 로마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크리스트교. 선생님이 크리스트교 믿잖아요. 성당 다니거든. 그래서 월요일 아침 새벽마다 6시 비서 있어가지고 선생님 또 그거 맡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 말씀 앞에 나가서 읽어야 되는데 막 맨날 4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좀 졸려 죽겠지만 거기 가서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 읽고 뭔가 학교에 출근하면은 몸은 좀 지치지만 머릿속 뭐 충만한 은혜로운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크리스트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로마가 자주 등장해요. 로마. 그래서 크리스트교랑 로마랑 빼먹을 수 없는데 알겠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크리스트교를 창시에 따라 보통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전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핵심 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평등. 특히 평등. 누가 싫어할까? 귀족이나 왕인데 싫어하죠. 그래서 박해를 당해요. 황제를 숭배를 거부할 거 아니야. 평등인데 내가 널 왜 숭배? 그러니까 박해, 때려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카타콤이라고 나와. 카타콤. 지하 동굴 같은 건데 무덤이래, 무덤. 지하 무덤에서 박해를 하고 죽이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카타콤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고 미사하고 그랬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지하화된 이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앞서 배웠었던 반짝반짝 쓰러지는 로마 끝머리쯤에 반짝반짝 됐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괜히 대제가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가 종교까지 돼요. 국교. 그러다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종교가 되죠. 선생님도 이 구성원 중에 하나 있고. 이해되죠? 참고로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 부분 나와요. 우리 병인박해 들어봤어요? 수천 명의 우리 천주교 신자들 죽였는데, 이 병인박해로 유명한 동네가 어딘지 알아? 눈치챘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보령이라고? 우리 보령 지역이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 처형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령에 오천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갈매모 성지라고 있죠? 여기 왜 성지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 막 목을 뱄어. 심지어 어린애한테도, 야, 너 천주교 배신한다 그러면은 또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또 살려 죽겠는데, 애들이 그냥 죽어. 어린애들도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안 밟고. 대단한 거죠. 나 같았으면 그냥 밟고 그냥. 농담이에요. 선생님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마 선생님 천주교 십자가 안 밟았을 거야, 선생님은. 그 시대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겁은 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밟고 못 지나갔어요. 그냥 죽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나무 곁대가지고 목 이렇게 달아놓고 그랬었어요. 거기 오천에 가면 바다 있잖아. 백사장 있잖아. 거기 수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몸이 이게 분리돼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싹 쓸고서 그 백사장에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시체를 싹 바닷속으로. 그거 생각하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해. 오천 앞바다에 키조개 유명하잖아. 키조개. 근데 알고 보면 몇백 년 전에, 한 250여 년 그 전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기에 녹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지. 그 키조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피와 살과 뼈가 녹아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선생님 키조개 좋아하는데 거기서 키조개 갖고 먹거든. 먹는데 막 찝찝한 거야. 아, 여기가 그랬던 곳인데 한번 먹어봤지. 졸라 맛있어. 졸라 맛있어. 우리 보령 키조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졸라 맛있어요. 자, 졸라 미안해요. 재밌으라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고.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로마 하면은 문화 실용적이고 그리스도교 기억해 주세요. 안녕.